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국을 다시 리셋해야 할 때다. 기존의 정치 구조, 국제 질서, 그리고 교육과 산업 시스템까지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쓰려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방교육부 해체를 예고한 행정명령,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겨냥한 강도 높은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워크 노 롱걸 선언이 이어지는 가치 전쟁의 방향까지, 이것은 단지 정치인의 공약이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 지금 현재 미국의 정체성을 되묻고 세계 정치 질서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이 리셋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미국을 리셋하겠다는 선언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과 세계 정치 지형은 어떤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 스티브 왕보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리셋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네. 대통령이 말하는 리셋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나 세계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그에게 표를 줬죠. 그래서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그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스테이터스코,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다, 불만족스럽다.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도 변화가 필요하고 세계 정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정권은 그 공약을 실현할 이제 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강하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첫 1기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4년 쉬는 동안에도 그 비교가 되는 바이든 정부의 하는 일들을 보고 그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전문가들과 또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방송으로 얘기했지만은 취임하자마자 많은 것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오늘은 제목에 리셋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 한번 짜는 미국의 지금 현재 그 미국이 해온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살아남은 유일한 그 슈퍼파워 백원국가로서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일어난 전쟁이나 모든 일에 간섭하면서 미국 세계 경찰과 같은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나 지금은 감당하기 힘든 네.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보아온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들에서 멀어져가는 미국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국내도 그렇고 미국이 세계 전체에서 하는 역할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제목은 오늘 방송으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큰 제목으로 삼고 앞으로 방송을 해 나가면서 그 트럼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뭐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비판하시는 분 더욱더 그렇게 생각했죠. 네. 트럼프가 너무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금 이제 대통령 2기를 맞아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신의 뜻과 같은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을 이제 강요로 앉혀놓고 정부를 만들어서 강하게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면은 정확한 그 의도나 이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보면은 그
대통령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인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없애겠다. 네. 그게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동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특히 공화당이나 트럼프와 대립하고 있는 선생노조, 굉장히 막강한 정치파입니다. 선생노조가 특히 나서서 트럼프는 교육에 관심이 없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도리어 해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트럼프는 그 중요한 교육인데 교육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이슈 뉴스가 나오고 또 행정명령도 나왔으니까 네.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테슬라사의 파운더이고 그 회장인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정부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정부 내의 연방 정부 내의 그 낭비와 부패를 없애는 정부 효율부의 일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반대하는 그런 이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테슬라 차 딜러십에 있는 테슬라 차들에 불을 피우고 방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 개인의 사회도 이렇게 훼손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연방교육부 해체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지금 제가 기사를 보고 있는데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어떻게 또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 공교육에 대한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교육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이제 50개의 주가 각 주가 연합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연합한 정부 중앙 정부인 연방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각 주 정부 그리고 로컬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연방 헌법은 미국의 헌법은 교육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무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 말에 선생 노조들의 요구를 받아서 처음으로, 당시는 이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처음으로 1970년대 말에 교육부를 만들었습니다. 연방 교육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교육부가 없었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미국의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신천지로 새로운 대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서부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공교육이 없었죠.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은 없고, 각 이제 세워지는 부락별로 혹은 커뮤니티별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돈을 모아서 마을 중앙에 건물을 짓고 그것을 학교로 사용하고 교회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교육을 시켰고, 그러다가 초등학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1830년 19세기 초쯤에 시작이 됐고,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것은 이제 19세기 말쯤에 가서야 초등학교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를 보면은 1910년 얼마 안 된 1910년만 해도 미국인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그 비율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 제가 75년에 미국에 왔는데 1970년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미국인이 55%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불과 한 7, 8년 전에 와서야 겨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90% 정도 될 때로, 그만큼 공교육이 상당히 이제 늦은 속도로, 그러니까 공교육에 의존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교육은 연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차원이나 로컬 가버먼트 지방 그 로컬 정부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는 공교육의 퍼블릭 스쿨의 예산을 보면은 재정의 한 47%를 주정부가 우리에게 그동안 인컴 텍스를 중에서 47% 정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로컬 차원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를 통해서 한 45%를 내고 있고 네. 연방 정부에서 되고 있는 것은 8%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로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최근에 와서는 그 특히 바이든 정부 때에 각 주에 그 연방 교육 예산을 나눠주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에 대한 교육. 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정지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네. LGBTQ라든지 이런 이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안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기 자신의 이념을 푸시하는 그런 면이 사실은 공교육의 역사적으로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공교육을 시작한 이유도 이 하나의 이 여러 그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민의 바른 시민 교육 혹은 도덕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학업에 공교육의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뭐 몇십 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주로 그게 물론 그 읽기, 쓰기, 산수 뭐 이런 식의 그 기초적인 학습 교육은 있었지만은 공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가치관, 공통된 미국의 가치관, 혹은 시민교육, 도덕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공교육을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소셜 서비스도 이제 좀 주기 시작했죠. 그 빈민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하고 그리고 너싱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카운슬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공교육은 이렇게 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교육이 지금 그 미국을 보면은 특히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학생별로 2만 불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도 학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그 너무 그 아이들의 그 성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공교육을 이제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쿨 초이스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쿨 초이스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공교육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자는 결국은 아이들이다.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그 학습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우선 이번 주에 나온 행정명령은 그 교육부 장관에게 그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이 연방 정부 내에 있는 한 부서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거는 의회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에부터 대통령이 전에 되기 전부터 그리고 그 사실은 공화당 쪽에서는 그 지미 카터가 교육부를 만든 이후에 바로 다음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교육부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제 없애지 못했고 그것을 이제 이번에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번 주에 그 이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디스맨틀하라 해체를 하라.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능을 다 없애버리라. 그 이 골조는 있지만은 교육부라는 그 부서는 남아 있지만은 그 내용을 다 이제 없애는데 그럼 예산은 연방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은 각 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줘서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네. 돈을 줘서 자기가 선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네. 그 스쿨 초이스를 연방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 각 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은 그 주 정부와 그리고 로컬 거버먼트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쿨 디스트릭별로 각 주별로 어떤 주들은 이미 완전히 오픈된 스쿨 초이스 그 교육 방침을 쓰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스쿨 초이스를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각 주별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임플리멘트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연방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주에 있는 학교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하는 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그 학자금 융자를 국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 뭐 은행을 통할 필요가 있냐, 국가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연방 정부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융자가 거치는 돈이 국가 예산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이 학자금 융자를 탕감을 해주면은 그럼 국가 예산에 들어갈 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는 부채가 더 느는 것이고 네. 뭡니까 이 수입이 주는 거죠. 네.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 소비자들에게 그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돈이 다시 소비자 돈으로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부는 연방 차원에서는 필요 없다. 헌법에도 없고 그리고 연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교육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런 좀 잘못 사용하는 교육부서를 정부의 기관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이제 면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부를 없애려고 지금 네.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없어져도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과 캘 그랜트는 유지가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거는 네. 그 기능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은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부서로 이제 넘겨주는 것으로. 그런데 네. 제 생각은 결국은 그거는 은행으로 다시 넘겨줘야 된다. 정부가 왜 그 학자 개인 그 융자를 정부가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세금을 거둔 돈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능은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바꾸기 전까지 원래 있었던 은행들이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학자금을 위해서 융자가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그것을 이제 어플라이하고 그것을 융자를 받고 네.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해주는 그래서 은행이 그것을 통해서 소식을 보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당장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SB 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그 기능을 이제 넘겨받아서 네. 계속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볼 것은 전혀 없고 네. 예, 도리어 지금 그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은 결국은 주 정부에서 혹은 로컬 거버먼트가 주도가 돼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은 했지만 연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통과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다수당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의도도 이제 의회에게 이것을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행정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 부서를 거의 뭐 해체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장관 내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지만은 그 의회에서 그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네. 저를 인정시켜주면은 저는 교육부를 해체시키는 일이 저의 일일 것입니다. 이제 네. 그렇게 그것은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리셋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교육부 해체 명령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눴는데요. 잠시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공격하는 이런 행태가 또 눈에 띄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테슬라 자동차가 불타는 그런 사고가 또 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이 반감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벌써 10개 주 이상에서 사람들이 테슬라 딜러십에 그 파킹돼 있는 테슬라 차들에게 불을 지르고 네. 파손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차에도 파손을 시도하고 네. 혹은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페인트를 긁는다고 그러죠. 네. 쭉 걷기도 하고. 타이어 데미지 내는 분들도 그리고 계시고요. 네. 그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 보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너 테슬라 운전하 굉장히 좀 감정적인 그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개인 지산을 이렇게 파손시키는 데미지를 시키는 이제 그런 지금 현상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하기를 우리는 그들을 잡으면은 그 domestic terrorist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이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잡으면은 걔들을 그 엘살바도르에 있는 감옥소로 보낼 것이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그 단순히 그 회사를 시작한 파운더 창립자이고 지금 이제 회장으로 있는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현 정부에서 그 낭비와 정부의 낭비와 부패를 지금 찾아내고 없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왜 그 사실은 정부의 부패와 낭비를 없애야 된다고 말한 것은 네. 그 앨런 머스크가 처음이 아니고 트럼프 정부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대통령도 오바마도 했던 얘기고 클린턴도 했던 얘기고 늘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소속 대통령도 늘 해왔던 얘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정부가 정부 내에 이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엄청난 낭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에게서 거둬간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돈을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혹은 낭비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그건 누구나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범죄의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 상원 의원 중에서는 한 명 민주당 소속 그리고 하원 의원 중에서도 한 명만 민주당 소속이 정치인이 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일이라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침묵하거나 도리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트럼프 그 테슬라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네. 자기가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혹은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개인 사적인 기업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범죄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확실한 범죄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게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어떤 세력의 지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냥 악감정일까요? 그렇게 이제 보는 그 안목이 있죠. 누군가의 이렇게 좀 그 요구를 받고 혹은 뒤에 수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범죄 행위를 스스럼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의 반응을 아닐 것이라 이제 네. 그렇게 보는 그 안목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앨런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그 뭐 이 전기차 자동차만 지금 운영하는 곳인 게 아니고 스페이스X도 있고 뭐 네. X닷컴도 있고 그리고 AI 그 회사도 있고 로보틱 회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첨단 그 기술을 앞서가는 그런 중요한 많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을 또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이었고 얼마 전부터 그러다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너무나 그 이 정부가 살림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정부의 이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아야겠다 생각하고 당연히 무보수로 1년 반 동안 내년 여름까지 자기가 이 일에 전념하겠다.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려고 그러냐 질문을 받으면은 그분의 한 얘기는 이대로 가면은 미국은 파산이 될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이제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거든요.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자신의 임기가 뭐 2년, 4년,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 하고 이제 가면 그만인데
근데 이제 경영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오퍼레이션이든지 그게 국가의 운영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이 낭비라 그런 것들은 비효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못마땅해서 이런 것인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앨런 머스크가 찾아내고 있는 것들은 그 방대한 연방 정부의 엄청난 예산 중에서 잘못 지출되고 있는 분이 많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정부 예산에 엄청난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아놓고 정부 예산을 빨아먹고 있는 네. 우리의 세금을 내가 낸 세금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앨런 머스크의 이런 그 노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요즘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심한 암살 그런 그 뭐라고 그럽니까? 위협을 협박을 네.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다고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분 보셨죠? 이 트럼프도 대통령 출마했을 때 2번이나 죽을 뻔했고 네. 그렇게 실제로 자신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바이런트하게 그런 식의 이제 리액트를 하는데 네. 이번에도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저들이 그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재산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남의 재산을 저렇게 파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범죄죠. 예, 그래서 엄하게 다룰 것 같고 이것을 보면서 기업으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 출마하면은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 네. 정말 이런 정치권의 험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사실 미국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문제는 한 번, 두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10개 주 이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일 수도 있었고 오레곤 주일 수도 있었고 워싱턴 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강하게 이것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굉장한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일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두 분 다 그 정치꾼이 아니고 네. 비즈니스를 하시던 기업을 분들이라. 특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돈 한 푼 없던 그분의 이제 자기의 그 과거를 들어보면은 무일푼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미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인 줄 알고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다가는 국가가 빠져나간다. 네. 그런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의 말씀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